안성환의 시사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프간을 탈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탈출한 난민들 역시 미래가 불확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시리아발 난민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여러 나라들에서는 아프간 난민들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의 난민은 9년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 숫자가 8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기후위기 역시 난민을 늘리는 원인으로 꼽히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글로벌 난민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프간 난민 얘기만 자꾸 했지. 네. 글로벌 난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적게 가졌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아프간 난민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까? 지금 14일, 그러니까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게 15일이었으니까 네. 그 전날인 14일부터 29일까지 미군하고 동맹군 수송기를 이용한 탈출 작전으로 아프간에서 총 11만 7천 명이 탈출을 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이 아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이달 24일까지 55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 중에 한 절반인 25만 명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하겠다라고 발표한 5월 이후에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만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2001년부터 이제 미군 등 다국적 군하고 탈레반 간의 전쟁이 20년간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아프간 인구가 한 4천만 명에 거의 가까운데 그중에서 이미 280만 명이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누적 난민은 시리아 670만 명, 베네수엘라 400만 명에 이어서 사실 알고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280만 명이나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동서로 접한 인접국이죠. 이란하고 파키스탄으로 가 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145만 명이 파키스탄에 거주 중이고요. 이란에 78만 명, 독일에 18만 명, 터키가 13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식으로 각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만 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하고 이란에만 각각 300만 명씩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가 탈레반 집권 2기가 이제 본격화되면 앞으로 수개월 안에 5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집계치를 내놨고요. 또 지금 다른 나라로 간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350만 명이 아프간 국내에서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국내 난민도 올해 1년 동안 55만 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한 국가로 난민이 네. 돼서 들어가면 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탈출한 네. 아프간 난민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일단 이미 수천 명은 미국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나머지는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하고 독일 같은 유럽의 중간 경유지에서 신분 확인, 비자, 난민 인정 작업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이나 제3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미국에 들어온 아프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 수용할 능력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군 기지들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이미 수용 한계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한 분들도 난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급하게 탈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이나 서류를 챙겨오지 못한 그런 아프간인들은 미국 정부의 이제 부실한 대응에 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고요. 최악의 경우 난민 인정을 못 받으면 아프간으로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군 기지에 있는 그런 아프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럽 등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영국하고 캐나다가 2만 명을 받기로 했고요. 호주는 3천 명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인접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국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난민들이? 네네.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지금 항공로가 막힌 거니까 육로로 탈출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접국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주변국으로 가는 길목을 당연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상이라든가 여행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넘어가기는 지금 사실상 힘든데 그 전에 이미 육로를 통해서
통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간다고 해도 그 인접 국가들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장벽 같은 걸 세우고 있어요. 파키스탄이 국경이 굉장히 좀 긴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를 했어요. 이제 파키스탄은 지금도 아프간 지금 난민이 아까 거의 300만 명이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힘드니까 근데 오지 말라라면서 철조망을 설치했고 지금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터키랑 그리스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시리아 난민의 경우. 근데 이번에 아프간 난민도 그렇게 갈 걸 우려해서 지금 다 이란과의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증강한다든가 그리스는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웠고요. 이란이 일단 아프간 국경 지역에 텐트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여기 임시 수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용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프간 상황이 안정되면 송환하겠다라는 얘기고 타지키스탄도 지금 1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이 막 정권이 교체되거나 극우 정권으로 바뀌거나 그렇죠. 영국의 브렉시트도 난민 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지금 어떤 반응 보입니까? 당연히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2015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에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난민 수용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독일이 받으니까 다른 나라도 받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이 아프간의 인접국에 머물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이 대규모로 수용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프간 붕괴 영향을 유럽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랑 스위스는 거부한다. 난민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스트리아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프간 난민이 4만 명 정도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아프간 난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이용한 주요 경로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각국이 2015년 당시에 난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쏟아지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 정치인 그리고 정당들이 세력을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사회 혼란이 좀 커졌던 그런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총선에서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입성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동맹이라는 극우 정당은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하고 연정까지 구성을 하면서 EU 주요국 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포함된 연정을 탄생시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하겠는데요. 다시 난민 문제를 쟁점화시키면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전에 집권을 했던 뭐 총리든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아프간 난민 사태가 9월에 열리는 독일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프랑스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극우 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도약할 환경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유럽 선진국이 이렇게 아프간 난민 유입을 그렇다고 다 차단을 해버리면 2015년을 생각해서 2015년에 난민들이 넘어가다가 냉동 트럭 안에서 집단으로 질식사했던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규모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립국 알선이 당연히 횡행을 하겠죠. 인신매매, 성폭력 같은 인권 유린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EU가 아직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터키에 이제 8조 원을 주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걸 좀 터키에서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터키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거주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터키는 이번에 우리는 안 받는다라고 일찌감치 선언을 한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됐고요. 그래서 EU가 2019년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27개 회원국에 자동으로 분배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국민이 아닌 제3국민에게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또 좋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아프간 난민을 받는데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 난민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난민 신분으로 가서 겨우 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 난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난민 문제에 대한 반난민 정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국민의 3분의 2가 2015년 유럽 난민 사태가 재현될 것이 두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극우 정당이 당장 그 독일 대한당이 있는데요. 아프간 난민이 또 밀려들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을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가 대거 받아줬는데 이 메르켈 총리가 9월 26일에 선거가 치러지면 은퇴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일찌감치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 독일에 있는 난민들이 그럼 정부의 이민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독일 대한당이 세력을 좀 많이 얻어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독일 시민권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걸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중도 좌파 성향인 프레드릭센 총리가 집권을 했었는데 그 네. 이후에 그 시리아의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다 추방했던 적이 있거든요. 받아주질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꼽히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라셰트 여당 연합 총리 후보인데요. 이 후보가 16일에 한 말이 2015년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독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유럽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네네.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네. 난민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네. 뭐 이렇게 정치 뭐 일종의 선동이든 그렇죠. 뭐 현실이든 네, 이런 주장이 나올 경우에는 민심이 흔들리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는 고민인데요. 근데 앞서 이제 글로벌 난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어요. 네. 아프간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집계한 결과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8,2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 중인 난민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인구의 1% 정도가 집을 떠나서 살고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난민기구가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민 수치거든요. 그래서 2019년 그 전년보다 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난민 증가세가 지금 9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만도 강제 이주민 980만 명, 난민이 140만 명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와중에 그 이동이 굉장히 제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를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 수가 570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잠깐 잊혀졌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4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불안한데 경제까지 지금 거의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한 해 물가 상승률이 100%에 달하면서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되니까 인근 국가로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지로 탈출을 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많은데 지금 시리아 사태 이후 현재 최대 난민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좀 절실한 곳으로 꼽히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군부 학살을 피해서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 난민들도 대표적이죠. 한 86만 명 정도가 방글라데시에 지금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데 취업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난민들이 세계 식량기구의 원조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요. 캠프 상황도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도 또 경제난이 심각해져서 네. 지금 무인도로 이주시키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무인도로 이주시키자고요? 네. 지금 난민촌에 그리고 이제 그 방글라데시인들이 이게 다 난민 때문이다. 경제난이 그래서 거기 방화를 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철조망으로 갇혀 있는데 방화가 발생하면 난민들이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리비아에서 난민선을 타고 가다가 전복돼서 사망하는 사고 많았었잖아요. 네. 그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는 불법 이민 지금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지금 그런 어선이 발견이 됐고요.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뿐만이 아니라 예멘 내전에서도 발을 뺐어요. 그래서 내전이 더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멘 내에 피난민이 지금도 200만 명이 있는데 다음 달에는 10만 명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 세계에 난민이 정말 많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난민이 많아지면 어딘가 누군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다못해 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최소한의 먹을거리와 그렇죠. 잠을 잘 수 있거나 네네.
뭐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8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4,800만 명, 한 절반 조금 넘는 그 숫자는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실향민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2,070만 명은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그런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또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난민까지 지금 지원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18세 미만 소년 소녀가 이 난민의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냥 평생 난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민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본국하고 가까운 나라에 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 피난을 하는 네네. 것도 쉽고 그래서 지금 시리아랑 아프간과 가까운 몇몇 국가들의 난민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았고 베네수엘라 난민은 콜롬비아 쪽으로 많이 갔고 아프간 출신 난민들은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뭐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옆에 우간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난민의 86%가 개발도상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27%는 심지어 극빈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챙겨줄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난민을 네. 받으니까 자국민도 챙기기 힘든데 난민 챙기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요즘엔 기후 위기에 따른 난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기후 난민이라고 뭐 정식 요건이 확립이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 해일 같은 기후 변화 영향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 난민은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국제난민감시센터에 따르면 지금 기후 난민이 분쟁 난민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 안에 기후 관련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최소 12억 명이 실향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게 12억 명이요? 네, 이게 1초에 1명꼴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국가에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올해 뭐 서유럽에서도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재민이 100만 명 이상 발생했고 지금 그리스랑 터키에서 산불이 나서요. 집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기후 위기가 빈번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70여 년 전에 난민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기후 난민이라는 게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 난민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우리 있습니다. 영화 속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그냥 다 물에 네, 잠기면은 스몰되죠. 네. 그냥 육지 쪽으로 그냥 이동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러면 막을 그렇습니다. 수도 없을 테고. 네네. 만약에 저지대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 바닷물이 막 넘쳐서 들어오면 네. 이웃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기아나 이런 네네.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네. 오, 그러면 통제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통제가, 돼버리면 네, 영화에서 너무 나타나는 혼란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재현할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있겠는데요. 환경 난민에 대한 판결들이 좀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작년 1월에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가 왜 잠길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국민이 뉴질랜드에 난민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임박한 위험이 있다면 강제 송환할 수 없다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제 통상 독재 같은 정치적인 사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뭄 같은 기후 변화로 이렇게 생기는 사회 불안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분석하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프간 국토의 80%가량이 가뭄 상태고요. 절반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산악지대에 눈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봄에도 눈 녹은 물이 공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곡물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은 기아 상태다라는 게 과장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국가 재난 상태가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해서 물론 난민들이 떠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난민들이 이미 많았다. 그래서 어차피 아프간 난민들도 기후 변화에서 전혀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버렸다. 그렇죠. 난민을 네. 우리도 남의 나라 일처럼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네요. 기후변화는 어디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알베르 까뮈의